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요즘 국내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세가 안정을 되찾아서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미국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외화를 다들 많이 버는 매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빅스라는 변동성 혹은 공포지수입니다. 파란색 파동이 바닥을 기고 있고 녹색 파동이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녹색 파동이 아직 크로스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색 대파동이 쌍바닥인지 외바닥인지 아리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빨간색 대파동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이 대파동이 다이렉트로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녹색 파동을 바로 올릴지 혹은 대파동이 한 번 더 바닥을 만들고 난 뒤에 녹색 파동을 올릴지가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파동에 한 번의 바닥을 더 만든다면 산타랠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만 결국 그러면 1월에는 조정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시나리오라면 지수는 단기 바닥 이후에 하루 이틀 잠깐 데드캣 반등 후 바로 조정장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SVIX라는 빅스라는 지수를 인버스 치는 상품입니다. 빅스 지수가 내려갈수록 돈을 버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SVIX는 정배열인 상태가 아닙니다. 캔들 위에 121이평선 주황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좀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만간 SVIX 상품의 저항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색상이 바뀌는 날짜가 대략 12월 19일이기 때문에 그쯤이 SVIX 상품의 단기 바닥이거나 단기 고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녹색 파동이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SVIX 지수가 단기적으로 41이평선 근방까지 밀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스닥도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빅스 현물 지수로 넘어와서 보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곡점이 12월 13일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월 둘째 주가 빅스 지수의 단기 바닥이거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단기 고점보다는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둘째 주는 나스닥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둘째 주 후반부터 셋째 주 옵션 만기일 쯤이 나스닥 지수의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빅스 선물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12월 11일이 다음 달 포지션의 롤오버 지점입니다. 이쯤에서 변동성이 터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1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날 빅스가 떨어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빅스 지수의 반등폭에 따라서 둘째 주가 빅스의 단기 고점이 된다면 셋째 주는 단기 바닥을 한 번 더 만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스 선물 지수 중 하나입니다. 12월 18일이 롤오버 지점이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12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빅스 지수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12월 20일 내마녀인지 세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빅스 지수 분석을 해보면 12월 둘째 주 정도 빅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셋째 주 안에 단기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도 단기 바닥이 올 테고 빅스의 숏을 치는 SVIX 상품도 일본 기준 21이평이거나 41이평까지 밀릴 거다. 거기서 이제 다시 SVIX 가격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거고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 다시 상승을 이어갈 텐데 그걸 대충 QQQ ETF로 설정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일봉상 21이평까지 밀릴지 41이평까지 밀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누입니다. 그 반등이 최근처럼 계속 위로 쏠지 아닐지는 그때가 돼봐야 합니다. 만약 18에서 20일까지가 나스닥이나 S&P의 단기 바닥이고 23에서 24일 반등이 나왔다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25일은 크리스마스 휴장이죠. 그리고 나서 26일 이후에도 지수가 올라가면 롱이 좀 더 상승하면서 빅스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나스닥 지수가 단기 바닥 이후 하루 이틀 반등 후에 3일차 4일차의 단기 바닥에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빅스 지수의 두 번째 시나리오인 대파동의 또 다른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바로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결국 이건 나스닥이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간 후에 저점을 깨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주, 3주 흐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륵으로 변해버린 SOXL입니다. 일봉 차트이며 SOXX ETF로 보시겠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이평선들이 혼조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곡점이 12월 26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으로 한해서 반도체 상품도 단기 바닥이나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11월부터 제 계좌의 가장 효자 종목 테슬라입니다. 21위평을 터치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0 넘기면 풀매도하고 잠시 테슬라는 쉴까합니다. 언제 21위평까지 내려올진 알 수 없지만 제가 원래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에 너무 멀어져 버린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테슬라도 언젠간 21위평이나 41위평까지 내려올 테니 거기서 다시 분할 매수할 가외를 잡을 듯합니다. 전 본래 엔비디아 이후로 조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숏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 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롱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기준에 들어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나 좋았기에 그걸로 지수 조정을 줄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걸로 지수 조정을 줄지가 소비자 물가 지수이거나 혹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일본은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하면서 엔캐리 청산 이슈가 나올 가능성. 아직은 이렇게 단 2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1월에 부채한 도협상 리스크도 상원 하원 둘 다 트럼프 쪽에서 먹었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될 것 같고 악재라고 하면 이미 다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슈로 조정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이며 12월 18일은 일본 금리 결정, 12월 19일 목요일 새벽이 아마도 미국 금리 결정일 겁니다. 또 다음 한 주 잘 대응하셔서 롱이나 숏이나 어떤 걸 투자하던 외화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